변상욱의 기자수첩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386조 7천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내놨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주목한 건 국가 채무입니다. 국가의 빚. 올해보다 50조 원이 늘어서 645조 이렇게 되는군요. 국내 총 생산 대비해서 국가 채무 비율이 40%를 내년에는 넘겠다. 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을 30% 중반에서 관리해서 탄탄한 건전 재정을 다음 정권에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45%까지는 잘하면 갈 수도 있는 전망입니다. 거덜난 곳간을 다음 정권에 이제 넘겨줘야 될 상황이죠. 예, 40%가 사실 마지노선인데 이 GDP 대비 이렇게 이제 넘어가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예. 또 이제 돈 풀어서 경제 살릴 수 있다 이거에 대한 회의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다가 빚이 좀 많아졌다고 하는데 그럼 경제가 살아나느냐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은 국가 부채 중에 가장 긴급한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7일 월요일 날 행자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의 빚이 100조 원을 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지고 있는 부채가 48조 정도인데 이게 다가 아니죠. 지방공기업하고 지방출연기관들이 이제 지고 있는 부채도 더해야 되는데 이걸 더한 걸 통합부채라고 부릅니다. 통합부채를 합치면 98조입니다. 갑자기 두 배로 뛰죠. 예. 통합부채로 끝나는 것도 또 아닙니다. 이미 벌여놓은 사업이 있는데 전망이 뻔해서 빚을 질 게 뻔하다는 것도 계산에 넣으면은 그건 이제 우발부채라고 합니다만 요게 한 8조 9조 됩니다. 요거까지 더하면 지금 총 부채가 107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지방 정부의 실질 부채가 100조 원을 넘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이게 2013년 기준입니다. 2014년 1년 동안에 더 늘었을 거니까. 2013년 기준? 예, 이게 그렇습니다. 그럼 더 늘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2014년 기준으로. 그리고 또 국가부채도 지금 총 부채가 400조를 사상체로 넘겼다. 그렇죠.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지방부채는 2013년 기준으로 내놨는데 행자부에서 네. 그럼 지금 얼마나 늘었을까 했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어제 국가 예산을 내놓는데 보니까 이것까지 포함하면 국가 총부채가 400조가 된 거죠. 네. 지방부채 좀 좁혀보면 재정 상태가 가장 나쁜 게 이제 인천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빚 말고 앞으로 이제 사업에서 실패해서 지게 될 부채가 1조 2천억 원 계산이 나옵니다. 인천시 부채가 전체가 지금 3조 2천억 원인데 지금 사업이 실패해서 질 것만 1조 2천억 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심각한 거죠. 그다음에 우발 부채가 현실화되면 이제 재정 위기에 빠질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말고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똑같은 사업을 계속 벌이고 공기업을 또 만들고 공기관을 또 만들고 합니다. 제대로 분석 전망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나빠지고 빚은 자꾸 늘어나고. 예. 어떤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직접 부채의 20배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방자치단체가 지고 있는 빚이 1이라고 하면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세운 공기업이 지고 있는 빚이 20이 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사는데 부모 카드 자식 빚이 카드는 너무 100만 원인데 자식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채라는 게 계속 부풀어 오르잖아요. 눈덩이처럼 커지는 건데 그렇죠. 이거 빨리 갚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자 문제도 있고. 근데 이제 돈을 벌어야 갚는데 돈을 벌 구석이 없는 거죠. 경기 침체에 국민 다수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세금 수입이 늘어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손쉬운 부동산 개발로 가는 겁니다. 땅 팔아갖고 부동산 짓게 하고 거기서 세액 얻고 이렇게. 그 다음이 안 되면 이제 구조조정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인천시인데 인천시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이제 마구 내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인천도시공사가 며칠 전에 땅 투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가 갖고 있는 걸 팔겠다는 거죠. 영종도 미단시티, 도화지구 이런 곳인데 건설업체하고 투자자들이 구름같이 몰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막 좋아야 가능한 한 비싸게 팔고 세금 수입도 늘어나는 건데 지금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쉽지는 않고. 울산시 같은 경우가 이제 두 번째 예죠. 시, 산하, 공사, 공단, 출연기관에 대해서 하라 소리도 안 했는데 자진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에 들어갔어요.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갖고 있는 땅을 팔든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자르든지 임금을 줄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빚을 갚을 수밖에 없고 이것도 안 되면 시민들한테 엄청나게 세금을 물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하고 국가부채 증가와 구조가 흡사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방정부 부채가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24조 위안으로 지금 계산되고 있어요. 24조 위안. 우리 돈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뭐 한 4천조? 4천조 그렇죠. 되나요? 한 예. 4,40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예. 아까 돈이네요. 설명하신 대로 국내 총생산 GDP하고 비교하면 38% 수준입니다. 우리하고 거의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예. 중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을 4개만 꼽으라면 저성장, 증시의 거품, 디플레, 그다음이 지방 부채입니다. 예, 중국도 지방 부채가 똑같네요. 지금 네 개의 심각하죠. 단어가. 예. 네. 지방 정부 부채가 너무 심각하게 늘어나니까 중국 정부가 지난주에 할 수 없이 비상대책을 내놨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한국은행에서 꺼줄 테니까 다 가져와라. 네. 이렇게 돼갖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국영은행을 활용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돈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단 돈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재정 상태가 좋은 지자체를 사가지 누가 재정 상태 나쁜 지방정부 지방채를 사가겠습니까? 이것도 예. 그나마 상태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중국이 지방 부채가 심각하다고 해서 억지로 돈을 풀었는데 이거 갖고 과연 될 거냐. 그래서 지방정부들은 이 대출받은 자금으로 어쩔 수 없이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또 나서고 있어요. 예.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하다고 부동산 억제 대책을 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경기가 확 꺾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풀어주는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갑자기 부동산 규제를 하니까 또 손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규모 건설 사업을 통해서 주택단지를 마련했는데 이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이제 비슷하게도 자꾸 가는 거죠. 예. 그러다가 정부가 또 물가 급등이 우려되니까 금리를 올려버렸어요.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방 정부는 이자 비용이 올라가고. 그렇죠. 예. 네. 빌려온 돈에 대해서 이자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하게 오고 가고 하겠죠. 네. 결국 중국의 지방 정부도 땅 팔아서 재정을 보충해야 되는데 역시 땅이 잘 안 팔립니다. 결국 이것을 간파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이 중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지방 정부 부채를 당신네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용 등급을 재조정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는 본래 개인과 기업과 부동산 개발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갖다가 얻어서 마구 뿌리면서 성장을 해 나왔는데 네. 부동산이 기울고 지방 부채 문제는 심각해지고 해결책은 잘 안 나오고 하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제 뉴스를 보시면 중국 은행들이 흔들리고 있다. 수익이 엄청 나빠졌다. 왜냐하면 네네. 돈 빌려줬는데 돈을 못 못 갚으니까. 갚으니까. 예, 네, 부실이 이렇게 되는 늘어나니까 뭐 이런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이제 이 커지기 전에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경제도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짧게 마무리해 주시면. 예, 중앙정부는 지방정부 부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감시한다고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대책을 내놔야지. 예. 근데 사실은 지방정부 부채 중에 상당수는 중앙정부가 자기네가 지어야 될 건데 슬그머니 지방에 떠민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에서 진 지방 부채들이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요.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중앙정부가 빼돌려서 지방정부에 떠안긴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네. 감시만 하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답답한 거죠. 네. 뭐 정책에 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이네요. 변상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